안녕하십니까, 문틀란팀입니다. 자,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면 장관급입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비밀폰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정치권과 통화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그 중앙선관위는 그렇잖아도 각종 채용 비리 냄새가 풀풀 풍겼고, 심지어는 고용 세습 문제까지 불거지고 각종 부정 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극심한 상황인데, 심지어는 이제 선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그 업무인데,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핵심적인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특정 정당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통화를 해온 사실, 지난 2025년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통화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이 헌재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찌들은 이 중앙선관위 손을 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그 불법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국민들이 이걸 이제 알게 됐고, 국민들이 이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각종 그 부패 카르텔, 교육계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패 카르텔을 격파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조치를 했고 성과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부패 카르텔이 법조계에서도, 법조 영역에서도 상당히 심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 그렇잖아도 선거 시스템이 엉망이다. 전문가들이라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점수가 100점 만점에 지금 30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개판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쿠리 투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거 기관인데, 여기서 이 특정 정당과 유착이 돼 있었다고 하면 공정한 선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제 지금 보니까 지난 2022년 대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권과 유착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감사원에서 그걸 이제 감사를 하다가 결국 이제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눈 밖에 나가지고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했는데, 문재인 정부 사드를 감사한 것도 있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들과 중앙선관위가 유착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수상한 부분이 드러나니까 결국 이제 이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좌파들이 사실상 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헌법재판소마저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지역단위 선관위원장 출신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재는 개편이고 이들이 다 한통속이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 불법 부패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번에 지금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선관위 말씀드린 선거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헌재의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선거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도저히 문을 열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만큼 헌재도 관심을 갖고 이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헌재가 무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앙선관위 이런 황당한, 정말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이런 것들을 사실상 뒷받침해주는, 사실로 뒷받침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헌재는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선관위 편을 드는 이런 행태에 여기에 손을 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이 12.3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윤 대통령의 선포의 정당성, 명분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고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주진우 의원이 역시도 발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김세환이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자다.
이자가 통화를 하면은 누구랑 통화를 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리고 이 김세환이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렇게 공천을 신청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내부 시스템에서 탈락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똑바로 알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주진우 의원이 발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니까 기회주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자가 이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이 사실을 주진우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이제 이번에 불을 붙인 게 헌재가 황당하게, 헌재라는 건 법을 해석하는 이 역할만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완전히 요새 헌재가 법을 만들고 온 기관이 됐다. 이런 조롱,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감사원법 24조에 보면은 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지. 여기 중앙선관위 공무원 제외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만 제외한다고 돼 있고, 그들은 내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해라.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근데 여기 어디에도, 감사원법 어디에도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제외된다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헌법재판소가 요번에 이거는 뭐 예외적 한시적 규정이고 결국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현재 8명 가운데 6명이 각종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리가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고 드러나고 부패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를 그런 걸 염려한 것인지, 이런 식의 정말 잘못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제 더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가 그동안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에 이 중앙선관위의 고용세습, 각종 채용 비리 등등, 그다음에 속풀이 투표 등등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는 이 헌재는 도대체가 이게 뭐냐 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헌재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선관위원장이란 자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란 자가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었는데 정치권하고 수시로 통화했던, 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공정해야 되는데 특정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공정한 선거가 아니죠. 그건 중재하는 거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하여튼 이 소위 말하는 사법 영역에서의 부패 카르텔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리를 받고 있는데, 이 지금 헌재가 상당히 수상한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 심리를 진행해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절반이 이거 파헤쳐야 된다, 너무 허술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도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돼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깔아뭉개는 이런 행태,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헌재 심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문제의식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고,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은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